5월 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11일을 쭉 노는 사람이 부러운데요. 저는 하루라도 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제일 바쁜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침하는 집들이 바빠졌다는데요. 선거운동하는 사람, 대선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아침 식사하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13명이 탈당을 해서 이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한다는데요. 원래는 14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운천 의원이 빠지고 전북이 지역구죠. 나머지 13명이 탈당을 같이 하고 정운천 의원은 5일 지역구에서 개별 탈당을 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 하도 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또 바른정당을 하려다가 잘 안되니까 또 탈당해서 좀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서 당 이름이 3개죠. 새누리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니까 지역구 가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달랜 다음에 탈당하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탈당 선언문에서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보수의 새 가치를 걸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의기로 바른정당을 창당했는데 그런 저희들이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깊은 고뇌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자기들은 참담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다. 자, 이분들이 탈당할 때 100일 전에는 국가 상황이 중차대하지 않았고 100일 만에 중차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동안에 유승민에게 보수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의총, 당대표 대행 면담, 다수 의견의 전달 등 많은 노력을 했고 1일날은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유승민 후보를 만나 설득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탈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홍 후보와 함께 보수 세력 집권을 위해 과거는 다 잊고 대동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참 말 같지 않은 말도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분들은요 탈당해서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 당근도 친박들이 계속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박이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당의 색채를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의 새로운 이념적 가치를 언급을 하고 새로운 개혁 보수를 만들겠다 했지만은 그 말이 유승민이나 그 주변 한둘만 빼놓고는 다 허망한 소리라는 것은 국민들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 때문에 탈당을 하려고 했다면 탈당하던 그 시점에 있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뭔가를 정립하고 한 일주일쯤 워크숍을 통해서 기존의 새누리당과 다른 바른정당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탈당한 사람들도 자신이
새누리당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를 제대로 모르는데 저당이 자신의 이 정당의 정책 그리고 정강 등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잘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은 솔직히 자기들은 국민들이 개혁보수를 몰라줬다 생각할지 몰라도 솔직히 어제까지 새누리당 의원이나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뭐가 다른 사람인지를 모를 만큼 똑같이 한솥밥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다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 와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섰다고 해서 그것이 당을 다르게 갈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남아있는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유승민과 그 주변에 한둘을 빼놓고는 개혁보수라는 기치에 동참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결국 평소에 하던 짓하고는 관계없이 대외적인 말장난을 유승민 의원으로 시켜서 좀 정리해가지고 국민 앞에 지키지도 못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개혁보수의 가치이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세상에 시간이 쌓이고 지나가고 또 흔적이 쌓이고 노력이 쌓여서 진정성이 인정받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채 그냥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떠드는 부분의 차이를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심상정이나 노회찬 같은 저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일부는 제가 마음에 되게 안 듭니다만은 저당의 지지율이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능가하고 후보 지지율도 바른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것은 의원 6명이 33명 정당보다 더 능가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의당이 지금까지 왔던 과정 2006년부터 서로 헤어졌다 통진당하고 붙었다 하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온 과정 그 전에 민노당을 만들면서 또 7, 8년 이상 왔던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수한 과정들을 생략한 채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뭐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그 당이 살아남아서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여야의 대표하는 정당식 하나 외에 정당이 장기간 유지되어 온 것은 진보 정당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진보 정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들은 지역주의나 이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영호남에 기반을 둔 한마디로 정당들 한 개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의당이 지금 있고 다당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국민의당은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합쳐지든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호남에 기반을 둔 신노와는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안철수를 내세워서 만든 정당이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하나가 되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정당이고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좀 우클릭해서 그렇지 이념이나 컬러에 있어서도 색채가 둘이가 똑같은 정당이다. 결국은 주류 비주류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당이 나누어졌고 또 주류 비주류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나누어졌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한 20%라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4, 5%밖에 안 나오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지하기 싫은 사람은 탈당해서 지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가는 게 맞죠.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철새라고 생각할 국민도 없습니다. 근데 좀 괘씸한 것은 애초에 안철수를 밀어줄라 그러다가 CR도 안 먹히고 안철수 쪽에서 나눠 먹을 것도 안 던져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홍준표 지지가 조금 올라가니까 안철수 밀어주려고 생각했던 단일화가 안철수 지지가 그 사이에 좀 내려오고 홍준표 지지가 좀 올라가고 또 안철수 쪽에서 뭔가 입으로만 맨입으로 오라 하지 그것도 오라는 이야기도 적극적으로는 안 합니다. 올라면 오든가. 그러니 괜히 색깔도 다른 영남 기반 의원들이 중심이 된 바른정당이 색깔도 다른 호남 기반 정당에 가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파멸이 올까봐 또 안철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혹 됐다 하더라도 뭐 하나 던져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칼은 뽑았다가 원래 그 칼은 소고기를 썰이는 용도였는데 지금은 무를 하나 썰이면서 그냥 홍준표한테 들어가 버리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18명인가 정운천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18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8명이 남으면 교섭단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 끝까지 유승민 의원을 지키자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유승민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 마지 못해서 유승민 옆에 서 있지만은 자신의 척건들인 핵심들이 이번에 탈당을 선언하고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체면 때문에 만들어 나간 두목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떻게 지금 탈당을 못하는 거지만 자기 쫄병들은 단일화 하자고 흔들어 보다가 단일화가 틀렸으니 안철수로 이제는 홍준표로 붙게 되게끔 하고 본인은 좀 이따 남아서 마지막으로 문 닫는 역할을 하고 오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형님은 좀 이따 갈게. 이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현 입장일 거고 유세장에서는 마지 못해 단일화를 시도하고 문재인을 막기 위해 정 안되면 유승민 후보를 한 표라도 더 얻게 하겠다. 말은 그래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말이 실제 속셈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저렇게 14명이 빠지고 나면 유승민 지지가 많이 줄어들 거냐. 별로 그렇게도 안 봅니다. 한 1% 빠질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14명이 홍준표한테 갔다고 홍준표 지지가 많이 오를 거냐.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를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TV 토론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홍준표 지지가 12%, 11% 대에서 15%, 16, 17까지 오른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TV 토론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남은 날짜에 비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솔직히 하루에 1%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최대치 17%가 지지라고 하면 37%가 되어야 그때도 이긴다고는 못하죠. 어쨌거나 한 40%까지 간다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방향이 23%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23%를 7로 나누면 하루에 3%씩은 올라가야 40%가량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1%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승민 후보가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찍는 표 중에는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성향이 보수지만은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극히 일부는 안철수한테 갈 수도 있고 나머지는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뭐 한 절반쯤은 홍준표한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쇼잉업 하는 용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유승민이 사퇴해서 홍준표한테 간다고 해서
홍준표 지지가 유승민 지지 5%만큼 올라가서 홍이 지금 17%에서 당장 22%가 되어서 안철수를 역전시킨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황 소장은 누구를 지지하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 후보 찍어야지 왜 안철수 지지한다고 했느냐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요. 누구 찍으라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무슨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제 방송을 들으면서 판단해서 알아서들 찍기 바랍니다. 저보고 누구 찍으라고 왜 그 이야기를 들을래요? 제가 표가 있습니까? 표가 없어서 당도 못 만들어서 한번 대선판을 흔들어 보려다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십니까? 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려면 그 사람은 당장 회원부터 가입하고요. 솔직하게 충실한 분이 되어서 인증샷이라도 보낸 다음에 한번 그런 거를 요구하길 바랍니다. 자, 대선 날 일주일 남았는데 참 가치도 없고 명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14명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홍준표 후보에게 새는 좀 실릴 수 있겠지만은 득표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유승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유승민 후보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끝까지 가야 될 별도의 명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혁신 보수, 개혁 보수의 기치를 끝까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이 이번에 한번 뛰어서 몇 프로 얻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돈 작게 들여서 당에서 돈으로 그래서 자기의 앞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 행보를 하고 있다면 유승민 후보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죠. 자, 앞으로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바른정당 결국 몇 사람 남았다가 대선 끝나면 소멸되는 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빨리 못 갈 몇 사람들이 잔류하겠죠. 크게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